손흥민이 빠진 LAFC가 결국 패배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6위 팀인 오스틴과의 원정 경기에서 졸전 끝에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한 건데요.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LAFC가 원하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다 깨져버린 최악의 패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서부 컨퍼런스 1위에 실패했습니다. LAFC가 1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패배로 인해서 1위 팀인 밴쿠버와 승점 차이가 4점으로 벌어지면서 정규 시즌 우승 실패가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MLS는 정규 시즌 우승보다 중요한 게 플레이오프인 MLS 컵 우승인 건 맞습니다. 마치 한국 야구와 비슷하게 정규 시즌 우승보다 한국 시리즈 우승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이 이끌었던 LAFC의 5연승 그리고 손흥민이 없이 이어가던 6연승에는 분명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중위권에 불과하던 팀이 월드 클래스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고 그걸 바탕으로 파워랭킹 2위로 급상승했잖아요. 거기에 부안가라는 기존 에이스와 공존을 넘어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흥부 듀오를 결성했고 두 사람이 팀에 18득점을 연속으로 기록하는 MLS 리그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순위도 수직 상승했고 정규 시즌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심지어는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영향을 받은 후보 선수들이 맹활약하는 놀라운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가 아니었을까요? 손흥민 없는 원정 경기에서 LAFC가 무너지면서 그 모든 좋은 흐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많은 스포츠 경기를 봐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흔히들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기세거든요. 손흥민 이적 후에 정말 활활 타오르던 LAFC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던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그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게 막혀버렸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더욱이 손흥민 역시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패배한 탓에 슈팅도 못해보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비가 오는데 손흥민 혼자 고독하게 최전방에서 고립되어 있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5골이나 얻어맞은 탓에 공격수들만 강조됐지만 브라질의 센터백 2명은 모두 유럽 최고팀 소속의 막강한 수비수들이어서 더욱 쉽지 않았죠. 마갈량이스는 아스날, 밀리탕은 레알 마드리드로 챔스 우승 후보 팀들의 주전 센터백입니다. 네. 손흥민이 MLS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던 게 미국에서 했던 2번의 A매치 이후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평가전을 하면서 컨디션도 좋고 두 경기 모두 득점하면서 골 감각도 확 올라오니까 LAFC로 복귀해서도 그게 이어졌던 겁니다. 아직 파라과이전이 남아 있지만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비 맞고 고생하느라 혹시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까? 네. 파라과이전을 아예 쉬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그놈의 메시가 A매치 기간 중에 기습적으로 마이애미 경기에 출전하면서 LAFC의 목표가 또 하나 위태로워졌습니다. 바로 부안가의 득점왕 트로피죠. 부안가는 A매치 기간 직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메시와 같은 24골을 맞춰놓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부안가와 메시 모두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정규 시즌에 딱 한 경기씩 남기 때문에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이 완성됐거든요.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로 득점왕이 결정되니까 순위와 상관없이 MLS 팬들의 관심도 올라가고 LAFC 경기도 더욱 뜨거워질 수 있고요. 그런데 메시가 반칙을 써버렸습니다. 바로 A매치 기간에 대표팀에서 빠져나와서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어버린 겁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이 허락했고 또 마이애미의 마스체라노 감독이 요청했고 불법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선발로 나왔겠죠. 그런데 뭔가 찝찝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스칼로니 감독과 마이애미의 마스체라노 감독 그리고 메시까지 모두 다 같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아르헨티나 평가전은 두 경기 모두 미국에서 치르는 일정입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장소가 현재 마이애미의 홈인 체 스타디움이고요. 특히 스칼로니 감독은 베네수엘라전에서 메시를 아예 명단 제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9월에 한국 대표팀이 미국 원정을 갔는데 손흥민을 명단 제외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뭐 인터뷰에서 메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알바레즈와 마르티네즈를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벤치에는 메시가 있었어야죠. 네, 그런데 메시는 교체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수상한 냄새가 너무 풍기는 듯한데요. MLS 사무국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시는 이날 분홍색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 전혀 없었다.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차출돼 훈련 캠프에 일주일 내내 함께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전에 출전하지 않았고 푸에르토리코 대표팀과 맞대결을 며칠 앞두고 소속팀으로 돌아와 경기에 나서게 됐다. 메시는 이번 멀티골로 26골을 넣어서 부한가를 제치고 MLS 득점왕 수상이 상당히 유력해졌다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시가 손흥민과 부한가의 뒤통수는 물론이고 MLS 사무국 뒤통수까지 때린 거죠. 네. 마스체라노 감독은 메시의 구단 복귀에 대해서 어제 경기 전 꽤나 긴박했다. 나는 스칼로니 감독과 이야기했고 그가 메시를 쓰지 않을 거라고 해서 보내주기로 했다. 나는 메시와 오늘 경기 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많은 것은 없다. 스칼로니는 어제 메시를 뛰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는 다른 것을 보려고 했다. 감독이 말한 것이기에 그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기회를 노렸다. 베네수엘라전에 뛰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를 활용할 수 있었다. 메시는 쭉 대표팀과 훈련했음에도 오늘 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게요. 마이애미는 꼴찌급 팀을 상대하는 거였습니다. 메시 없다고 뭐 패배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혹시 모를 변수라 해도 어차피 뭐 우승도 못합니다. 그냥 꼴찌급 팀 상대로 득점 더 올려서 타이틀 따겠다는 의지죠. 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대표팀 경기 출전을 안 하는 것까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명단 제외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뭔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메시가 지난 시즌 MLS 시즌 MVP였지만 득점왕 타이틀은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꼭 득점왕을 타고 싶었을 텐데요. 미국 현지 팬들도 당황을 감추지 못하면서 A매치 기간에 이뤄도 되는 거야?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메시가 MLS 골든부트를 엄청 갖고 싶었나 보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 부한가와의 한판 승부를 기대했는데 김 빠졌다 등등 뭔가 비겁하다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한가는 가봉의 월드컵 진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못하거든요. 부한가는 이번 A매치 기간 직전의 인터뷰에서 나는 조국이 구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뛸 수 있고 경기에서 시간을 받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대표팀을 위해 뛸 것이다 라면서 A매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가봉이 월드컵 진출을 확정하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A매치 기간에는 득점왕 레이스보다도 가봉의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남미 1위로 여유롭게 월드컵 티켓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득점왕을 위한 꼼수를 쓴 거고요. 물론 그 사이에 경기에 나와서 멀티골을 넣은 건 부정할 수 없는 메시의 능력이긴 합니다. 네, 출전한다고 무조건 골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운하지 못하고 찝찝한 느낌이 남는 건 왜일까요? 네.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부한가와 마지막 대결로 그 한 경기 득점으로 승부를 갈랐다면 여러모로 더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이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과 부한가가 복귀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부한가 해트트릭 그 이상을 손흥민이 도와줘야 되는 특명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의 두 자릿수 득점도 중요한데 아마도 손흥민은 과거 모우라처럼 이제 부한가의 득점에 총력을 기울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경기 때는 손흥민의 도움에 더 집중해 봅시다. 이상 희수정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